네, 정치권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법조팀 이준희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라는 소식을 아까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좀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3시쯤에 윤 대통령 출국 금지 신청을 했고 법무부가 40분 정도 후인 3시 40분쯤 이제 출국 금지 신청을 받아들인 걸로 이렇게 공개가 됐고요.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가 있는데 조금 전에는 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소식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국 금지라는 거는 이제 피의자 어떤 범죄 혐의가 의심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내리는 조치 중 하나잖아요. 물론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상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좀 상정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만큼 공수처가 수사 의지를 밝힌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럼 출국 금지가 됐다. 그리고 수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긴급 체포, 체포를 해서 수사할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도 다 긴급 체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는데 사실 긴급 체포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러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그리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이 두 가지 사유하는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면서 긴급을 요해 판사의 체포영장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한해서 긴급 체포가 가능한 건데 가까운 예로는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새벽 1시 반 검찰 특수본에 조사를 받으러 왔다가 어제 오전 긴급 체포가 됐죠. 그래서 현재 경찰 국수본에서 오전 브리핑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고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겠다.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찰도 윤 대통령의 체포가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혐의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이번 12.3 내란 계엄 사태에 대해 비상계엄 사태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란죄라는 게 세 부류로 가담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가 우두머리거든요. 그야말로 법 조항에 우두머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란 전체적인 이 범죄를 어쨌든 총지휘한 사람인 거죠. 그 우두머리가 현재 이제 윤 대통령으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가담한 그러니까 중간 지휘자 계급이 있고요. 공모를 했다거나 현재로서는 국무위원들이나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 혹은 이제 주요 군 장성들이 해당될 수 있는데 그런 중간 지휘자가 있고 또 계엄군 이런 실행 행위자들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장 위에서 지휘한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형법상으로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 계엄 조건이 안 되는데 계엄 요건이 되지 않는데 손시사변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계엄을 발동한 거. 그리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군 병력으로 점거한 거. 그리고 특히 여야 대표 그리고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을 체포하려 한 것. 이것들이 이제 내란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서서 설명을 할 때 체포를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체포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기자가 얘기한 혐의를 봤을 때 체포도 가능하다 이렇게 들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열어놓은 겁니까? 사실 피해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의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상당히 중형이죠. 그렇죠. 근데 내란 우두머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사형과 무기징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중형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여기에는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란 상황, 그러니까 비상계엄 12.3 사태를 모든 국민이 다 지켜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어쨌든 그런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아니면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네, 지금 이준희 기자 옆 화면에는 이 시각 그 국회에서 법사위가 열리고 있는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 법사위 열린 자리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가 됐다. 이 답변을 하면서 이렇게 출국 금지가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오전에 사실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브리핑 내용은 사실 이첩 요청권이라고 해서 현재 검찰과 경찰 두 곳에서 그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따로따로. 근데 공수처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경이 하고 있는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라. 이 이첩 요청권을 발동하는 내용의 그 브리핑을 오전에 했었는데 그때 이미 질문이 나왔었죠. 그럼 공수처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체포라든지 어떤 출국 금지나 이런 거를 뭐 고려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었는데 결국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승인이 났다는 사실까지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뉴스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이적죄, 한덕수 총리를 내란죄로 국수본에 고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수본은 경찰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그럼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 체포를 넘어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합니까? 사실 체포 전에 이제 현직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사실 현직 대통령은 여러 특권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불소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재직 중인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수사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는 약간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딱 두 예외가 있습니다. 내란과 외환이죠.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 뭡니까? 내란죄잖아요. 당연히 적용이 안 됩니다. 일반 국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도 되고 기소도 되고 구속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조사 대상인 건 맞습니다만 전례가 없긴 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지검에서 조사받았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언제냐면 탄핵으로 파면이 된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내란죄,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의 예외가 되는 죄를 저지른 것으로 현재 의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한 상태고. 그리고 압수수색의 경우는 네. 역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경내로 수사기관의 인력들이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구에서 네. 뭐 어떤 자료들을 제출한다거나 이런 식의 상황은 있었지만 경내 진입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가 안보에, 그러니까 군사상의 그 비밀을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의 경우는 그 기관의 장에 거부하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다 그 이유로 대통령실, 그러니까 그 전엔 청와대였죠. 어쨌든 대통령 직무공간에 대해서는 경내 진입을 한 압수수색은 없었는데 이번은 다만 또 예외가 있는 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네. 국방부 장관 집무실이 압수수색됐거든요. 이것도 처음입니다. 군사상의 비밀을 요하는 공간. 사실 국방부 장관 집무실도 군사상의 비밀을 굉장히 요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혹시 대통령실의 경내 진입이 여태까지는 없었지만 네. 그 전례가 이번에도 유지가 될 것이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란죄가 중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그렇고 압수수색도 그렇고 모두 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가 다 수사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 어제는 검찰이 브리핑을 하고 오늘 아침에는 경찰 국수본도 하고 공수처도 하고 각각 지금 브리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도대체 어디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좀 헛갈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검찰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검찰은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검찰이죠. 그러니까 오늘 세 번째 조사를 했는데 이제 아마 오늘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의 그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군 장성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있어요. 뭐 오늘만 해도 여러 장성들이 그 소환 조사를 받았고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가 어땠는지 이것을 좀 탄탄히 다지는 뭐 계엄 선포 과정 그리고 포고령을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그 작업을 했다고 하니까 포고령을 어떻게 했고 국회에는 어떻게 병력들이 들어가게 됐으며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러니까 위에는 우두머리 윤 대통령이 있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군이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 사이를 현재 검찰에서 다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현재 김용현 전 장관의 이제 증거, 이제 어제 집무실 그리고 공간을 압수수색을 했죠. 그래서 휴대전화를 뭐 추가로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 휴대전화가 계엄 당시에 쓰였던 휴대전화인지는 뭐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그런 증거 확보에 조금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말씀대로 이게 좀 국민들이 보실 때는 네. 이게 그러니까 긴급 출금은 아닙니다. 어쨌든 출국 금지를 하고 뭐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영장을 뭐 청구가 될 것 같다고 하고 이게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네. 무슨 어제는 검찰이 우리가 이런 걸 합니다. 네. 브리핑을 하더니 또 오늘은 경찰 국수본이 대대적으로 브리핑을 합니다. 거기다가 좀 있으니까 공수처가 또 검찰, 경찰 사건 다 우리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정부 상태가 사실 정상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면 검찰이 됐든 뭐 아니면 경찰이 됐든 아니면 합동수사본부가 됐든 뭔가가 꾸려질 겁니다. 네. 물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마치 좀 주도권을 먼저 쥐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그런 것이 뭔가 엄정한 수사를 위한 아니면 어떤 진실 규명을 위한 이렇게 보이기보다는 혹시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이유가 이런 차원은 아닐까 의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은 검찰총장을 법무장관이 지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무장관은 현재 계엄 선포를 심의했던 그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인 안 해줬죠. 근데 어쨌든 자기가 참석했다고 확인을 했어요. 근데 국무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다. 이러면 공모 혐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경찰은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에 12.3 당일 경찰을 보냈습니다. 경찰 병력들을. 그렇죠. 그래서 국회 봉쇄를 했거든요. 결국 시민들이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경찰청장 아래에 있는 어쨌든 지금 경찰이 또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 있냐면 경찰은 법무장관을 수사하고 검찰은 경찰청장을 수사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검찰이나 물론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이지만 네. 아니면 경찰 지휘부 다 뭔가 좀 혐의가 있거나 어떤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 기관들이 나서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건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검찰의 경우는 네. 사실 엄정 수사를 외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거다. 뭐 여러 가지 다 열려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어떻게 했나요? 엄정 수사하는 거리가 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엄정하게 하겠다. 지켜봐 달라.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오전에 우종우 국가수사본부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뭐 법상으로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나 감독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뭐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라는 걸로 읽혔습니다. 그 이후에 공수처 차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찰과 검찰은 수사 대상자 관계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정성이 우려된다. 지금 이 기자가 얘기한 그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공수처가 왜 사건을 이첩하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뭐 공수처 입장에서도 사실 공수처가 뭔가 중립적인 입장에 있다. 이거는 이제 검찰과 경찰이 말씀드렸다시피 다 이제 지휘부나 혹은 그 지휘를 다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법무장관이나 이렇게 지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 비교하면 이제 공수처는 그걸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도 이것은
사실 공수처 인원이 검사랑 수사관 합쳐서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오전에 브리핑한 것은 전체, 그러니까 공수처 처장, 차장을 제외하면 검사가 11명이에요. 그리고 수사관이 36명이거든요. 모든 인력을 비상겸 수사에 다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상병 수사도 공수처에서 하고 있었죠. 그렇죠. 다른 뭐 고발 사주 사건도 너무 이제 많죠, 항소심이 거기에. 끝나긴 했지만 네, 어쨌든 네. 여러 사건을 쥐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에만 한마디로 다 쉽게 말해서 어쨌든 투입을 하겠다. 이것이 물론 중차대한 그런 국가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기뇨 긴급한 지금 수사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게 뭔가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뭔가 이런 기싸움 형태로 보이는 게 조금 좋게 보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 조금 전에 국회 사무총장이 그 인터뷰를 했었어요. 기자회견을 했을 때 지금 각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에 계엄군이 난입한 당시의 상황의 CCTV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최대한 협조는 한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다 보니 중복되는 것도 있고 이게 또 수사권 다툼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것도 좀 웃긴 게 굉장히 그 사건 현장, 뭐 사무처 직원들이 뭐 다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의 CCTV 굉장히 중요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CCTV를 어떻게 주기로 했냐면 검찰, 국수본, 공수처에 다 드리겠다. 이거 자체가 현재 난맥성을 그렇죠.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그 내란죄라는 그 수사 이 죄에 대해서 경찰은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내란죄는 경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이지 검찰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경찰은 이제 검찰을 향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검찰이 합동수사본부에 들어와라 할 때 경찰이 이제 거부 의사를 보였다고 하죠. 근데 또 경찰 입장에서는 합동수사본부를 검찰 위주로 꾸리면서 참여하라고 하는 모양새가 이제 또 자기들이 주도권을 못 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